내가 제시하고 있는 부와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은 바로 나의 성공에 밑받침이 되어준 것들이다. 나의 비즈니스 성공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행복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 원칙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비즈니스를 넘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감사이다. 나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다.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목표도 달라진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한 일정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나도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며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 실패는 쓰라리지만 마치 농구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는 것과 같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엄청난 실망에 직면했을 때여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두 번째는 자기인식이다. 정확한 자기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인식에 더 쉽게 이를 수 있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한다.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나의 단점과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책임감이다. 책임을 회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남 탓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 손가락을 돌려보면 어떨까? 나는 책임감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즉,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을 멈춰주는 브레이크인 것이다.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책임감은 그 무력감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책임감인 것이다. 네 번째는 긍정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부정적인 결과로 인도하는 세상의 수만 가지 변수보다 믿음과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든든한 견인차가 된다. 바로 긍정의 힘이다. 감사한 마음은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다. 뜻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때 자신을 믿는 마음을 회복하면 긍정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 나를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공감이다. 공감 능력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된다. 공감은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일 뿐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다. 나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공감 능력은 일과 삶에서 치트키와 같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과 결합되어 활용되면 무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친절함이다. 친절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 상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곤혹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일수록 친절함이라는 이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끈기이다.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과부하가 걸린다.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끈기를 해석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번아웃 현상에 이르기 쉽다. 오랜 기간 꼭 참고 과장된 활기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붕괴이다. 반면에 끈기는 집요한 노력이다. 끈기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로 여기는 것들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확신과 끈기는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작용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끈기는 몇 배로 증폭된다. 여덟 번째는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일견 가볍고 유치한 것으로 세상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호기심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와인에 관한 나의 호기심은 마크 스콰이어스가 운영하는 와인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을 탐독하며 시작됐다. 이를 통해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호주산 와인과 스페인산 와인의 인기가 점점 더 오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예측은 적중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는 나의 공감 능력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생각나는 수식어는 강한 욕구 그리고 배우고라는 표현이다. 호기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지 간에 계속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성실성이 필요하다. 성공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호기심이다. 이 책의 12가지 요소들의 순위를 매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른다면 나는 확신과 끈기보다 호기심과 겸손을 더 앞에 둘 것이다. 세상을 향한 관심은 물론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 것도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는 인내심이다. 인내심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나는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뜻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에 마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키우고 훈련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불안감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의 부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참담해진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흔들리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당신의 호기심에 기대어 볼 시간은 충분하다. 열 번째는 확신이다. 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끈기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해준다. 확신이 없다면 큰 기회를 놓치기 쉽고 그게 만약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이라면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구체적인 결과에 맞닥뜨릴 때까지는 나의 확신을 고수한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고 나의 확신을 조금씩 조율할 줄 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더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고 있다. 확신을 표출하는 방식도 부드럽고 사력이 퍼진다. 예나 지금이나 난 노력의 중요성을 믿지만 그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내 일에 대한 사랑과 확신 없이 노력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더욱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 속에 일한다면 그보다 멋진 삶은 없을 것이다. 11번째는 겸손이다. 나는 내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늘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아무리 많은 칭송이 쏟아져도 나는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다거나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늘 긍정적인 평판을 얻고 존경받고 싶다면 겸손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는 겸손함 없이 성공을 지속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나는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품이 있는 매력 중 최고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12번째는 야망이다. 사람들은 야망을 종종 불온한 뜻으로 해석한다. 야망이 열등감과 불안을 가리기 위해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야망은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야망에 대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꿈과 야망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꿈을 이루지 못해서 어느 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까 염려하지 마라. 야망도 단련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라.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